노마드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마드팀의 팀장 이은솔입니다. 저희는 AI 기반 공인노무사 매칭 앱 노무파인더를 개발하였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 목적,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개요, 구현 과정, 그리고 앱 시연 영상, 회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 환경이 급변하면서 노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임금 체불액이 2조 원을 돌파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 이슈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동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지인 추천이나 포털 검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털 검색 결과가 블로그, 카페, 광고 위주로 노출됩니다. 노무사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노무사가 내 상황에 적합한지 파악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에 저희는 노무파인더를 기획하였습니다. 노무파인더는 3가지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노동 문제 해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챗봇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 챗봇은 레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노동법 상담을 제공합니다. 셋째, 간편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창에 형식 없이 자연어로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노동 문제 유형을 분류해주고 그 문제 관련 키워드를 추천합니다. 그 키워드를 클릭하면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줍니다. 저희 노마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 저를 포함해서 명진님, 유진님 총 3명이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백엔드 개발을 중점적으로, 명진님은 레그 파이프라인 구축과 고도화를 담당하였습니다. 유진님은 프론트엔드 구현 및 UI UX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우선 노무사들의 개인정보, 예를 들어 이름이나 소속, 이메일 같은 것들은 샘플 데이터셋을 임시 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 노동관계 법령 전문, 그리고 AI 허브에서 노동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레그 파이프라인은 구글 콜앱 환경에서 구축하였고 플러터의 경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에서 그리고 깃허브를 활용하여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기획, 탐색, 구축, 테스트 및 개선 4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초반에는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를 먼저 설계한 뒤에 각자 역할을 세분화하였고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구현 과정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저희는 머메이드 툴을 활용해서 전체 시스템 구조를 시각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플러터 디렉토리 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UI UX 설계는 모두 피그마 툴을 사용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 구현해야 될 핵심 기능들을 논의한 뒤에 정보 구조도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화면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프로토타입 각 화면 상단에 번호가 부여된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번호를 기준으로 역할을 배분하고 기능별 우선순위와 마감일을 설정해서 일정 관리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진님의 레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파인더에서 레그 개발을 담당한 고명지입니다. 레그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로 LLM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법령 기반 상담 챗봇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령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아 사용했고 QA 데이터셋은 레그의 성능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셋으로 질문 답변 그리고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문맥들인 그라운드 스루가 필요합니다. QA 데이터셋은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QA 데이터셋 일부를 전처리하여 사용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그대로 적용하고 42개의 노무법령으로 필터링하고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과 참고 문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커멘터리를 그라운드 스루로 변경하여 총 89개의 QA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라가스 매트릭스는 레그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라가스는 LLM을 활용해 검색된 문서가 실제 응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성능 지표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는지를 측정하는 기존의 평가 지표보다 더 정밀하고 유의미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웨그 파이프라인은 크게 검색과 응답 생성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컨텍스트는 리트리버가 가져온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검색 단계에서 컨텍스트 프리시전은 검색된 문서 중에 실제로 정답 생성에 도움이 되는 문서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고, 콘텍스트 리컬은 검색된 문서들이 그라운드 스루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응답 생성 단계에서 페이스풀 리스는 생성된 답변이 컨텍스트에 얼마나 충실한지, 앤서 렐러번시는 답변이 사용자의 질문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레그 시스템 구조는 크게 질문 처리, 문서 검색, 답변 생성의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유저가 질문을 입력하면 해당 내용은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되고, 패스트 API 서버가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가져옵니다. 질문과 진술을 분리하고, 진술이라면 후속 질문을 자동 생성합니다. 그리고 질문이라면 하이브리드 리트리버가 관련 문서를 미리 저장된 벡터 저장소에서 검색합니다. 검색된 문서를 바탕으로 LLM이 자연어로 응답을 생성하고, 생성된 응답과 후속 질문은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되며 유저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은 레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청킹은 문서를 잘 검색할 수 있도록 자르는 과정인데, 줄 단위부터 공백, 마지막엔 문자 단위까지 점진적으로 문서를 자르는 리커시브 청킹과 법률 문서 구조에 특화된 패턴 기반 청킹을 융합했습니다. 형사, 벌금, 과태료 처벌 키워드가 포함된 조항을 정규식으로 추출하여 단독 청구로 우선 저장하였고, 각 법령 문서의 일반적인 조항 구조에 따라 제 몇 조 형식으로 구분되는 조항들을 기준으로 청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베딩 모델은 한국어 형태소 기반으로 모델을 구축한 KR버트를 초기 테스트 모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재 컴퓨팅 자원으로 한 번 인베딩 모델을 구축하고 저장하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돼서, 프로젝트 기간에 맞추기 위해 처리 속도가 빠른 오픈 AI의 텍스트 인베딩 3 라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변환된 벡터들을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덱싱해 두는 공간의 벡터 저장소는 페이스북의 파스 저장소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리트리버는 하이브리드 리트리버 방식입니다. 법률 문서 용어, 법률 문서 용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질문과 문서 사이의 의미적 연결을 잘 검색할 수 있도록 유사한 문서 벡터들을 찾아내는 댄스 방식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우선적으로 찾아내는 스팔스 방식을 결합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리트리버는 댄스 스파스 가중치와 검색 문서의 수인 K값을 파인 튜닝할 수 있는데요. 가중치 댄스가 6일 때 스파스 4, 그리고 K는 각각 4일 때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가스 평가용과 응답 생성용 LLM을 분리하였고, 답변의 재현 가능성 확보를 위해 LLM 온도는 0으로 설정했었습니다. 레그 파이프라인에서 챗봇의 응답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프롬프트인데요. 초기 테스트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프롬프트를 개선했으며, 응답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던 5가지 주요 개선 요소를 선정해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4인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가 5인 미만이라는 표현으로 질문하면 챗봇이 정확한 조항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치 표현과 관련된 경우에는 문서의 표현과 무관하게 LLM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최유진님의 노무 파인더 영상 시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I UX와 플러터 구현을 담당한 최유진입니다. 노무 파인더는 사용자의 노무 고민을 덜어드릴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문 노무사 매칭 및 필터링, 간편 예약 시스템, AI 레그 챗봇, 그리고 검색 기능인데요.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과 연동하여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하얀색 부분은 제 개인정보라 블러 처리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온보딩을 통해 유저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온보딩을 마치면 메인 홈 화면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소식, 알아두면 좋을 법률 정보,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가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근로자 버튼을 누르면 상황별, 지역별로 나뉘고 이에 필터링되는 노무사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노무사를 선택하면 대면 방식, 날짜, 시간을 선택해 상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로 가면 커뮤니티 기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기능도 간단히 구현해 놓았습니다. 검색 기능은 퓨셔 프롬프팅을 활용하였습니다. 검색창에 자연어로 고민을 입력하면 문제 유형을 분류하고 가장 적합한 키워드를 추천합니다. 일반 산업재해와 출퇴근 재해를 구별하여 상황에 맞는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키워드를 클릭하면 맞춤 노무사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통해 예약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챗봇 시연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해고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어서 정보를 기억하여 다음 질문에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용자가 이전에 제공한 23살 회사원과 갑작스러운 해고라는 정보를 기억하고 답변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챗봇이 법률에 근거하여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쓰임새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복잡한 계산도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 쟁점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질문에는 첫 번째, 원직 복귀 불이행 여부, 두 번째, 새로운 직무 부여가 불리한 처우인지, 세 번째, 불리한 처우일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음에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짚어주고 사용자의 권리와 가능한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와 관련 없는 질문도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 질문에 다 성공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작성한 회고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노마드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